정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답부터. 저는 또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무선 충전을 하는 뭐 별의별 이제 부품. 자율 주행을 하는 네. 너무 많더라고요. 이걸 다 한 번에 정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네. 오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그래도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지 좋아 보이는지 정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답부터. 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네. 소재 관련 업체들이 네. 가장 길게 수혜를 볼 것 같아요. 길게. 왜 그러냐면 뭐 최근 들어서 애플카 이슈도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네네네. 완성차 업체들,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. 야, 배터리 이제 우리도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쓸래. 내재화한다고 내재화한다라고 하죠. 얘기를 하죠.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만들 때 네. 기존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은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 근데 배터리가 사실은 비싸요. 배터리 값이 다라고 네, 거의 다예요. 네, 그래서 비싸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정말 많이 생산해서 파는데 네. 마진이 얼마 안 남을 거 아니야. 너무 비싸니까. 그쵸. 네,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재화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네. 예를 들면 작년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. LG화학, SK이노베이션 네. 당시에 네. LG화학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삼성 SDI SDI. 얘네들끼리 싸웠어요. 그거를 이제 배터리 셀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,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. 네.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싸웠단 말이야. 그래서 뭐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냐, 1등이냐, 2등이냐, 3등이냐에 따라서 네. 매출이 달라지고 영업이익이 달라졌는데 네. 어찌됐건 당분간에 이게 유지는 되겠지만 크게 보면 저는 셀 업체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네. 셀 업체의 경쟁자는요 완성차 업체예요. 완성차가 내재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그렇죠. 네. 그러면 내재화를 못하게 하려면 네. 계속 우리 걸 사서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네. 계속 기술 개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들이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 액이라는 게 있어요. 네,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해. 그러니까 플러스, 마이너스 가운데 거 들어가 있는 통. 네. 이게 필요한데 얘네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면 싸게 사오면 싸게 팔 수 있잖아요. 그 완성차 업체에서. 아니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셀에서.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네. 이걸 싸게 사오면 네. 판매 가격을 낮게 판매할 수 있잖아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테슬라에서 야 굳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고 이걸 네.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네. 야 저 정도 가격이면 시간상으로나 뭐로나 따져보면 그게 더 유리해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경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그래서 뭐가 좋냐 나쁘다를 떠내서 네.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결론에는 완성차 업체도 계속 고민할 건데 네. 지네가 만들려고 그래도 결론은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. 그쵸. 이제 뭐 여러 네. 재료를 사와야 되죠. 방금 네. 얘기했던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액을 사와야 되잖아. 네네. 그러면 결론은 소재 업체는 네. 배터리 셀 업체에도 그걸 팔 거고 완성차 업체에도 팔 거고 지네끼리 경쟁을 하면은 결론은 또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네. 또 사갈 거고.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뭐 완성차, 네. 셀 업체, 뭐 자동차 부품 업체도 방금 얘기를 하셨고 네. 그다음에 소재 업체를 얘기했는데 가장 큰 수혜는 제가 볼 때는 소재 업체죠. 소재 업체가 네. 최근에 뭐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. 뭐 에코프로비엠이다 이런 네. 것도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사실 제가 뭐 기술적 이런 건 모르지만 많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뭐 이번에도 뭐 SK이노베이션? 네, SK 이노베이션이랑 2023년부터 네. 이제 10조 가량의 네. 공급 계약을 했어요. 3년 동안. 네. 근데 이때 물량이 포드 향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예상이죠. 네, 포드에 들어가는 뭐 이제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. 근데 추가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. 왜냐면 배터리 셀 업체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파는 건 사실은 불안하잖아요. 네. 가격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네.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을 남기는 게 조금 안정적으로 남기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을 많이 해요. 네. 최소 3년, 5년 뭐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직 올해 남아있는 게 한 115조 원 정도 남아있다라고 얘기가 하더라고요. 이렇게 룸이 남아. 네,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 계약들이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. 그 다음에 또 삼성 SDI도 뭐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또 계약 물량이 남아 있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래도 올라갈 게 사실은 네. 조금 더 많이 남지 않았나. 네, 더 올라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. 저는. 네,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문가님이 얘기해주신
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완성차 업체랑 또 이런 셀을 만드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랑 뭐 앞으로 어떻게 진짜 뭐 모르죠. 제가 알기로 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서 내재화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. 돈 주고 사버리면 되잖아요. 어떤 그 기술을. 그 기술 네.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좀 소재 업체들이 양쪽의 수혜를 볼 수 있어요.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소재 업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뭐 찾아보시면 너무 그러니까 좋을 예를 것 들어서 같고요. 네. 1위 기업이랑 2위 기업이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그냥 1위 기업 하면 됩니다. 왜 1위 그러냐면 네. 1위가 먼저 달려가고요. 그 다음에 2위가 가요. 네. 근데 모든 주가는 사실은 조정의 시기가 와요. 네, 네. 근데 2위 기업은 조정이 크게 옵니다. 근데 1위는 그렇다. 크게 안 와요. 네. 네, 먼저 가고 크게 조정이 안 오니까 그냥 양극재에서 1등, 음극재에서 1등, 그 다음에 분리막에서 1등, 그 다음에 전화액에서 1등. 차라리 이렇게 네.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.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혹시 뭐 지금 1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뭐 이제 저희가 뭐 이걸 뭐 업종을 그 기업을 알려줘요? 종목이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. 뭐 그래도 근데 워낙 많아서 워낙 그냥 이렇게 많아서. 쉽게 검색을 해보셔도 많이 나올 네. 건데 뭐 양극재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에코프로 BM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음극재가 사실은 양극재나 뭐 분리막이나 네. 전액은 뭐 첨보 달국이 있잖아요. 네. 그에 비해서 음극재가 사실은 조금 제외돼 있던 게 굉장히 사실이었어요. 근데 이 음극재가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네. 배터리 용량과 충전 시간을 관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?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네. 왜냐면 결론은 충전소가 별로 없어요. 그러면 네. 멀리 가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리고 충전소가 있는데 아까 제가 30분 네 대만 앞에 있으면 2시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쵸, 네. 그걸 줄이는 게 결론은 음극재예요. 음극재.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음극재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소재가 흑연이라는 건데 흑연. 네, 흑연이랑 실리콘을 결합을 했어요. 실리콘 음극재가 나왔습니다. 실리콘 음극재. 네.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차 중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. 포르쉐, 타이칸. 네네네. 들어봤어요? 네. 네. 그래서 근데 이게 앞으로 시장성이 뭐 아마 뭐 한 70% 정도 매년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거든요. 매년 70%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를 네. 상용화한 그 기업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. 세 군데.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나라입니다. 네. 대주전자재료라고 있는데 네.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고 네. 분리막이나 전액 관련해서는 뭐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분리막이랑 전해질은 조금 지금 당장은 조금 저는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고. 네, 뭐 토요타. 네, 도요타에서 네. 전고체 배터리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 발화 문제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네, 뭐 불나고. 맞아요. 네. 액체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액체다 보니까 네네네. 발화도 잘 되고 움직이고 뭔가 하다 보니까 충격에도 약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고체라고 하면 네.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지겠죠. 네.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이 최종 기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에 액체보다는 네.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지금 당장도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때그때 트레이딩을 하고 이거 별로야 이제 또 다른 거 타야지 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물리게 되면은 버티게 되고 그냥 오래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양극재, 음극재 네.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한번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얘기해 주신 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소재 업체에 좀 집중해서 보자. 그리고 소재 업체에서도 좀 양극재랑 음극재를 하는 이제 종목이나 기업을 조금 유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.